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11월 1일에 열린 여자 바둑 리그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김민서 4단과 스미르 3단의 대국인데요. 자, 스미르 3단으로서는 팀원 고미소 선수가 이기면서 좀 스미르 3단이 이기게 되면 2대 0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자, 이 바둑 어떻게 됐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민서 4단이 흑이고 스미르 3단이 백입니다. 자, 김민서 4단의 스타일과 최근 기세를 봤을 때, 야, 장난 없어요. 그냥 다 때려잡으러 다닙니다.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이바둑, 끝까지 굉장히 수순도 길었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바둑이었습니다. 자, 소모 굳혀가니까 날일자로 걸쳐왔고요. 자, 받으니까 두면서 초반은 서로가 좀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걸쳐가니까 협공을 했어요. 자, 스미레 3단도 이 전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사거든요. 자, 여기서 좀 기풍이 좀 유연한 기풍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천천히 두어가는 기풍의 기사들은 날일자로 많이 둬요.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면은 두고 뭐 하나 밀어두고 또 좌상 쪽을 이런 식으로 굳혀가서 포석을 짜는 기사들도 많고요. 근데 일단 스미레 3단은 강력하게 협공을 했습니다. 자, 걸쳐가니까 이제 김민서 4단이 손을 뺐으니까 붙이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자연스럽게 협공을 했던 돌이 공격하는 위치에 와 있죠. 충분히 백이 둘 수 있고요. 양걸침하니까 붙이고요. 젖힐 때 늘고, 좌상기 쪽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가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할 수 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두 칸 띄니까 다가가고요. 자, 호구 쳐서 두텁게 지켰는데, 자, 어차피 이곳을 나와서 끊는 거는 흑 입장에서 양쪽을 다 당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살 수는 있지만 백도 이렇게 살았을 때 흑 입장에서 뭐 별로 한 게 없겠죠. 이 선을 박박 끼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어차피 끊는 거는 흑의 무리기 때문에 김민서 4단도 호구 쳐서 다음 나와서 끊는 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공격하는 수를 보고 있고요. 자,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들어가니까 날일자로 지키니까 입구자로 두고 붙여가면서 스미르의 3단도 일단은 굉장히 두텁게 지켜가고 있어요. 자, 흑도 늘어두면서 일단은 살아둬야겠죠? 이런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백하택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데 젖히고 단수까지 치고요. 역습을 당하게 된다면 흑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롭겠죠.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서 4단도 일단은 늘어두면서 지켜두었고요. 자, 어깨 짚어가니까 바깥으로 밀고, 젖힐 때 젖히고 늘고요. 자, 후구쳐인데 이 어깨 짚어간 수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였으면 스미레 3단이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내비뒀을 때, 예를 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보면 흑이 밀고 이런 형태에서 지금 백이 이 자리에 두고 호구 교환을 해준 건데, 당연히 흑의 모양이 백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스미레 3단에 조금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 있는 수고요. 이 자리로는 뭐 그냥 날일자로 두어 가거나, 아니면은 하변 쪽을 다가가거나, 이쪽은 좌상기 백돌은 어차피 공격당할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았는데, 스미레 3단도 이렇게 한국에서 또 팀 주장으로서 이런 큰 무대를 처음 경험하게 되니까 살짝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짚어가는 살짝 베개 완착이 나오고요. 흑이 기분 좋은 형태로 지켜갈 수 있었고요. 자, 이곳을 덮어 씌워가지만 김민서 4단, 어차피 좌변 쪽은 안 잡힌다, 이런 판단이죠. 좀 불안했다면 뭐 입구자나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정도로 조금 안정을 취해놨을 텐데,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우변 쪽을 한껏 벌려갔습니다. 벌려가니까 어깨 짚어서 삭감을 하고 있는 스미레 3단이고요. 자, 어깨 짚어서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좀 방치해두었던 좌쪽 흑돌들을 움직이면서 두고 있고요. 자, 막어가니까 젖혀 이어서 지키고, 자, 이곳을 뛰니까요.
자, 붙여가면서 김민서 4단의 생각은 이쪽을 붙여놔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뛰면은 백이 왔을 때 백돌도 조금 안정이 되죠. 이 돌들이. 그래서 그게 싫다. 나는 귀 쪽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만 붙여두고 일단은 좌쪽을 빠져나왔고요. 네, 지금까지 바둑은 서로 살짝 실수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래서 젖히니까 찝고 잡은 수 두텁고요. 자, 물론 흑도 101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자,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백이 다가왔을 때 이 우변 쪽에 백돌 3점도 이게 확실한 돌이 아니에요. 공격을 할 수 있고 상변 쪽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가만히 받아주는 수 아니면은 늘어서 지켜주는 수가 실점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장면이었고 이곳을 두게 돼서 오히려 젖혔던 돌이 한 점이 잡히게 되어서 우변 쪽 백돌이 확실하게 안정을 취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포석은 백이 한두 집 정도, 한 두 집 정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백도 상변 쪽에 실수가 나왔지만 흑의 우하 쪽 실수가 조금 더 크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백이 살짝 좋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미레 3단 붙이고 늘면서 하변 쪽을 차단하는 선택을 하는데 자, 이 는수가 살짝 느슨했습니다. 이 수로는 뭐 젖혀가거나 아니면 이쪽을 막아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끊어서 조금 더 확실하고 타이트하게 두는 게 좋았어요. 이으면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끊어가는 게 좋았는데 3단 느는 살짝 느슨한 수를 두고요. 하나 느는 교환을 해두고 딱 뛰어가게 되니까 물론 하변 쪽은 백이 흑돌들을 차단하긴 했지만 흑도 선수를 잡고 기분 좋은 모양으로 나가게 돼서는 바둑은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느슨했기 때문에 한두 집가량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어가니까 백이 날일자로 두고요. 자, 김민서 4단 일단은 지켜가면서 실리로 확실하게 두터운 수를 두었죠. 또 하니까 날일자로 씌울 때 붙이고 날일자로 두고요. 자, 들어가면서 이 흑의 모양은 잡히진 않아요. 너무 탄력이 많은 돌이어서 잡히진 않고요. 자, 인정을 취할 때 일단 스미레 3단도 두텁게 지켜주니까 김민서 4단도 이제는 좌변을 방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잡으러 가자고만 해도 흑이 겨우 두 집을 내고 사는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의 이 바깥쪽 외세가 두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3점을 잡으면서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서 4단도 더 이상 손을 빼는 건 어렵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을 취해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호구 쳐서 지키니까 3-3. 이 3-3이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들어갈 때 날일자로 두고요. 지킬 때 요 자리 급소까지 두면서 확실히 김민서 4단이 최근에 기세가 좋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수들이죠. 막으면은 이렇게 뚫어서 일단 백도를 차단할 수 있고요. 백이 중앙 쪽을 연결할 때 이런 자리 딱 밀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백이 흑을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자체로 잡는다고 해도 흑돌들이 두텁게 바깥쪽 외세가 쌓이겠죠. 이렇게 돼서는 백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래서 치중을 가니까 스미레 3단도 일단은 막으면서 반발을 했고요. 딱 밀어두고 밀면서 살게 되니까 김민서 4단 물론 이 중앙 쪽이 약해졌지만 좌 쪽에 100집, 한 20집가량 날집을 흑이 오히려 집을 내면서 살게 돼서는 이제 중앙 쪽이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집으로는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고 중앙 쪽을 백돌이 오긴 했지만 막 직접적인 공격은 또 쉬운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미레 3단 일단은 끼워가는데 이 자체로 살아있었고 이 끼워간 수가 어쩔 수 없는 수긴 하지만 자체로 막는 순간 여기 이제 흑은 끊어 잡는 수도 남아있고요. 백이 있게 된다면 이렇게 그냥 지켜서 살아두게 된다면 이 좌하기 쪽을 백의 집을 다 깨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흑이 좀 유리한 바둑이 되었고요. 자, 이제 젖혀서 중앙 쪽을 좀 공격을 하지만 확실히 살아있어요. 찝는 수도 기분 좋은 선수고요. 둘 때 딱 살아두니까
젖히고 젖힐 때, 자, 여기 끊는 수로 인해서 젖히는 수는 안 되죠.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좌하기 쪽을 살고 중앙까지 살고 그리고 좌변 쪽도 살고 흙 입장에서는 둘만큼 다 했습니다. 이래서는 확실히 기분 좋은 형세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자, 붙일 때 맞고 둘 때 치고요. 자, 2패를 질 순 없죠, 흙이. 하나 교환하고 때리고 단수까지 확실하게 두고 나서 이 자리에 뛰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좌변 쪽마저 확실하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스미레 3단도 살짝 실수가 나는데 단수 쳤을 때 때리고 흑백 한번 볼게요. 자, 이었을 때 이곳을 이어서 굴복을 당하고 흑한테 바깥으로 나오는 자세를 취해줬는데 이쪽은 여기 이은수는 좀 작은 자리였어요. 그냥 밀었으면은 백이 조금이나마 두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미는 수를 바로 두지 않고 이은수가 스미레 3단의 실수였고요. 여기를 때려내고 나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백돌, 좌상 쪽의 백돌도 약한 돌이 되었습니다. 자, 밀어가고 젖힐 때 젖히고요. 자, 이어서 둘 때 단수 치면서 어쨌든 흙이 약간은 좋은 형세긴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여기를 가만히 막아두었다면 조금 불리하긴 해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형세였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쪽을 아예 젖혀서 이어가면서 이 흙 대마를 추궁을 했다면 집으로 조금 한두 집 정도 불리하지만 이 돌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백이 또 집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흑돌을 공격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스밀의 3단 입장은 이런 자리들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 돌을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하지만 이 판단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김민서 4단 일단 끊어가는 더 강수를 두고요. 자, 단수 치고 요 끊는 교환만 해두고 젖혀가서 지키니까 자, 2단 젖혀서 반발을 하는데 뻗고 끊어가면서 이 우변 쪽 한 점은 잡히더라도 상변 쪽 백돌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위가 된다면 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스밀의 3단이 버텨가는데 이렇게 두고 둘 때 딱 지키게 되니까 자, 이 흑돌에 대한 공격도 이제는 물 건너갔죠. 이쪽을 놔도 흑이 뚝뚝 찔러두고 요교환까지 해두고 젖혀서 살아준다면 공격 자체가 되지 않는 자리고요. 그렇다고 여길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젖혀서 아니면 늘어서 지키면은 넘어가기만 한다면 중앙 쪽에 백집이 생겼지만 흑의 집도 두텁게 확실하게 되어서는 이거는 내 흑의 우세가 계속되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스밀의 3단 여기까지 교환을 해주니까 막으면서 버티는데 자, 김민서 4단의 정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막을 때 하나 급소자리 던져 놓고요. 자, 스밀의 3단이 지키면서 최대한으로 백집을 넓히고자 하는데 이미 내 중앙 쪽이 흙의 두터움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래서는 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자, 붙이고 요 교환까지 해주고 여기를 치중 갑니다. 시중 가고 맞고 둘 때 물론 백이 살긴 했지만 김민서 4단의 생각은 여기 때려내는 수를 선수로 하면은 중앙 쪽이 두텁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백이 이쪽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싶은데 그냥 늘고 넘어가게 된다면 상변 쪽 백이 잡히면서 백 입장에서는 두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자, 이쪽을 젖히고요. 자, 이제 스밀의 3단. 갑자기 좌쪽을 있는데 이 수가 오히려 바둑을 조금 더 빠르게 흑 쪽으로 기울게 하는 수였습니다. 이 수로는 일단은 버티고요.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서 뒀으면은 여전히 좀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끝내기로 가면서 역전도 기대는 할 그 정도 수치였거든요. 하지만 좌 쪽을 어떻게 보면은 스밀의 3단의 좀 그 승부 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민서 4단 최근 폼을 보면은 이런 거 놓칠 기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주면 그 다음에 잡아서 두겠다 이런 스밀의 3단의 판단인데 그냥 6점을 잡아버리는 김민서 4단의 판단이 더 정확했고요. 이렇게 잡히고 물론 좌쪽을 잡힌 게 이 우변 쪽을 잡은 것보다 집으로 굳이 따지자면 한두 집 정도 더 큽니다. 하지만 두텁게 잡아둔 흙이 선수까지 잡고 여기 하나 밀고 치받게 되고요.
우하 쪽을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지만 김민서 4단이 중앙 쪽을 또 두텁게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가서는 더 이상 지금의 집 차이는 한 7집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프로들의 대국에서 이런 바둑에서 이 정도 차이는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서 4단이 아예 젖혀서 확실하게 이겼습니다죠. 네, 안 둬도 되는 자리인데 그냥 이겨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켜두었고요. 스미레 3단 아쉬운 마음과 이제 팀원을 생각하는 마음에 더 두어가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김민서 4단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고요. 자, 줄 때도 때려내고 둘 때 쉬고, 오히려 대마를 다 잡으러 갑니다. 보시면은 이 백대마가 아직 이 엄청나게 한 돌 사석으로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백대마가 아직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끝내가는 과정에서 백대마를 오히려 잡으러 가면서 흑이 끝내기랑 끝내기는 다 했죠. 물론 백이 집을 내고 살긴 했지만 흑이 하변 쪽도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까지 기분 좋게 끊어 잡게 돼서는 이 집 차이는 지금 한 집 정도 더 벌어지게 되었고요. 스미레 3단이 마지막까지 좀 두어가면서 버티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수순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오히려 김민서 4단이 이 패를 들어가게 되면서 2패를 들어갔죠. 2패를 지면은 이제 다 잡힙니다. 그러면 거의 200집 가까이 차이가 나요. 결국에는 스미레 3단이 2패를 들어오는 걸 보고 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미레 3단의 팬이어서 좀 스미레 3단도 이기고 팀도 빠르게 이기는 그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어쨌든 스미레 3단이 패했지만 다른 팀원들 고미소 선수와 이제 김주하 3단이 스미레 3단과 같은 팀인데 승리하게 되면서 평택팀이 1라운드를 승리를 하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국일 것 같고요. 자, 이 바둑 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좌 쪽에서 흑이 너무 기분 좋게 살고, 그리고 좌변 쪽 공격을 갔지만 좌변 쪽에서 스미레 3단이 조금 아니어도 될 작은 자리를 잇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좀 바둑이 말리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상변 쪽에 흑대마를 공격하는 게 좋은 판단이었는데 오히려 우변 쪽을 먼저 건드려가게 되면서 김민서 4단에게 확실한 찬스를 주었고, 그 찬스를 김민서 4단이 놓치지 않고 좀 승리를 했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